작은 공간 안에 외국인 여성이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한국인 할아버지와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할아버지는 외국인 여성에게 자리에 앉으라며 호통을 칩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잠시 뒤 이 여성은 복잡한 생각에 그만 머리가 멍해집니다. 한국에서 힘든 일을 겪어봤지만 이렇게 강하게 충격받았던 것은 없었다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최근에 짧은 한국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갔었던 한국에서의 짧은 2개월의 경험은 저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죠. 한국이 단지 최근에 예술이나 음악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쯤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한국에 다녀온 뒤 그 생각이 통째로 뒤바뀌어 버렸죠. 우선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것은 회사 일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자동차 조향을 담당하는 스티어링 기어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 부품은 최소 $1,000부터 $4,000까지 사양에 따라 다양하죠. 과거에는 모두 기계식 조향이었지만 최근에는 자동차들이 많이 자동화되듯이 저희 부품도 전자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정교한 작은 모터들이 필요해졌죠. 저희 회사는 이 정교한 작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정교한 작은 모터들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한국의 기업과 협업해서 정교한 모터를 만들어냈죠. 덕분에 $4,000가 넘는 제품들도 탄생했고요. 저희 회사를 부자로 만들어준 부품이죠. 하지만 핵심 부품인 정교하고 작은 모터는 역시 한국의 회사가 개발을 해주었고 저희가 의뢰하긴 했지만 그곳에 라이센스가 있죠. 때문에 한국의 회사에서 생산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해줍니다. 비싼 비용이 들었지만 한국에서 개발해준 기술 덕분에 신뢰성을 얻은 저희 회사 부품은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가져다 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저희 미국 회사에서 파견을 보냈는데 한국으로 파견 가 있던 그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이 채용될 때까지 임시로 2달 정도 한국에 가서 일하고 올 사람이 필요하다며 한국에 다녀올 사람을 구했습니다. 갑자기 가는 출장이라 높은 수당이 약속되어 있더군요. 재빨리 지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2달 정도 있다 오면 큰 수당을 준다고 하니 돈이나 바짝 벌자고 생각했죠. 다른 사람한테 빼앗길까봐 재빨리 가서 지원하긴 했는데 지원자는 오직 저 혼자였습니다. 뭔가 잘못됨을 느꼈죠. 아무도 안 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멋모르고 지원했구나 싶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결정을 물을 수는 없었고 결국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공장으로 이동하는데 러시아워에 걸려서 고생을 하며 겨우 공장 근처 숙소로 갔습니다. 충청도 아산이라는 곳에 도착한 저는 숙소를 보고 나서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일단 건물 자체도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한국의 바닥 방식이라며 장판이라는 게 깔려 있었고 끈적거리는 느낌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평평하지도 않고 울퉁불퉁하고 살짝 쿠션감이 있는 게 솔직히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바닥은 초록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는데 냄새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아침에 공장으로 출근해서 업무를 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패턴으로 1달 넘게 근무하고 있었죠. 솔직히 밤의 거리도 어둡고 무서워서 어디를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일하느라 지쳐서 주말에는 그냥 그 냄새나는 숙소에서 잠만 잤습니다. 정말 안 좋은 곳으로 잘못 왔다는 생각에 어디를 나가볼 생각도 안 했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도 지원을 안 했는지 이렇게 열악한 줄 알았으면 나도 안 했을 텐데 라며 후회했죠. 게다가 더 서러웠던 것은 주말 내내 숙소에서 쉬었는데 왠지 모르게 몸에 힘이 없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달 넘게 버티던 몸은 결국 고장이 나버렸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아파서 못 나가겠다고 하고 이틀 정도 병가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그 아픈 몸은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진통제를 씹어 먹으면 약 기운이 잠시 도는 것 같다가도 금세 다시 아프고를 반복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도 저는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회사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틀 정도 쉬면 다 낫는 건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이렇게 한 번 아프면 일주일 넘게 쉴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고 그날 오후에 그나마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 여직원이 제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스프 같은 거라며 한국 음식, 죽이라는 것을 사왔는데
그녀가 정성스럽게 들고 온 것이라서 음식에 입을 조금 댔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병원은 갔다 왔냐고 묻더군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병원이냐,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국인 여직원은 저를 보며 왜 병원을 가야지 왜 안 갔냐며 놀라더군요.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일단 의료보험도 없을 뿐더러 감기 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의사를 만날 때쯤이면 이미 감기는 다 나은 상태일 텐데 뭐하러 병원에 가냐며 저는 그 여직원의 말을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한국인 여직원은 무슨 소리냐며 지금 병원문 안 닫았으니 당장 병원에 가자며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끌려가는 내내 의사도 못 만나고 그 전에 다 나을 거 뭐하러 귀찮게 하냐며 가기 싫다고 했지만 그녀는 저를 붙잡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웃겼던 것은 숙소 건물 맞은편 3층에 병원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한국어를 모르니 이런 사실도 몰랐던 것이죠. 처음에는 거기가 병원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허름한 동네에 병원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여기가 미국이었다면 이 허름한 동네 사람들이 그 의사를 노리고 강도짓을 할 게 뻔하니까 말이죠. 그냥 여기는 병원 접수센터인 줄 알았고 이곳에서는 진료 예약을 하고 나중에 진짜 병원으로 가나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계셨고 저는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아니 의사를 이렇게 그냥 만난다고? 아무런 예약, 아무런 상담 없이 말이죠. 그리고 이 정도 서비스면 미친 듯이 높은 비용이 지불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를 안 받겠다고 말했고 의사 선생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혹시 한국 병원에 처음 오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처음이고 곧 나을 감기이니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렸죠. 의사 선생님은 웃으면서 저를 보시며 미국 사람 맞죠? 라며 물으셨고 바로 뒤이어 당장 자리에 앉아요. 좋은 말 할 때 그냥 앉아요. 조금 무서운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기 한국은 미국하고 달라요. 병원에 왔다고 전혀 무서워할 것 없어요. 나를 믿으세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듯해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몇 가지 질문을 하신 뒤 저는 대답을 했고 진료를 마쳤습니다. 주사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약까지 병원에서 다 제조해 주었고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허무하리만큼 너무나 간단하게요. 정말 어이없는 것은 의료보험이 없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45달러에 약값을 포함한 진료를 모두 마쳤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주사와 약 효과는 일반적인 진통제와는 달랐죠. 제게 맞는 약을 처방해 주셨을 테고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진통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제가 몸속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동안 힘들지 않아도 되는 경험은 솔직히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감기 때문에 미국에서 병원에 가본 적은 아주 어릴 때를 빼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정보 없이 한국에 갔다가 이렇게나 엄청난 시스템을 경험해 볼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나 간편하고 편리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왜 미국은 그렇게나 비싼 비용을 들여가며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진통제를 씹어가며 참았다가 의사를 겨우 만나야 하는 것인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마치 식당에 가듯 병원에 갈 수 있는 한국의 환경이 너무나 부러웠던 경험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도 쉽게 믿지 못하셨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렇게 편한 시스템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냐며 한국이 부럽다는 말들도 했고요. 제가 겪은 한국은 다른 사람들이 겪은 서울의 모습이나 화려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의료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써봤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